올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모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비극으로 다가왔던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한 해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개인의 비극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올해를 분노로 시작했죠. 정인이를 죽인 사람들에 대한 분노로요. 올해 1월 정인이 얼굴이 공개되면서 분노는 더욱 거세졌죠. 국회는 아동학대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로 합니다. 한편 지난 4월 평택항에서는 대학생 이선호 군이 300kg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죽었습니다. 선호 군은 제대하고 복학하기 전 학비를 벌기 위해 아버지의 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거였는데요. 당시 일터에는 안전교육도, 안전장비도, 안전관리원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드리는 비용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치르는 비용이 더 적은 이 비상식적인 사회를 군대 앞장서는 이렇게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한 해에만 10월에는 고등학생 홍정훈 군이 요트에서 현장 실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원래 고개긍대를 맡았던 정훈 군은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떼란 지시를 받고 자격증도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물에 들어갔습니다. 정인이의 죽음은 가해자의 존재가 눈에 바로 보였지만 선호, 정훈의 죽음은 악마의 실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이 억울함을 누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성별 정체성을 떠나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계속 군인을 하고 싶어 했던 그는 결국 다른 생계활동을 알아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트랜스젠더 인권 활동가였던 김기홍 전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가 생을 마감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법원은 변희수 하사가 죽고 난 뒤 변희수 하사의 복직소송 1심에서 강제전역은 부당하고 변희수 하사를 여성으로 봤어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군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항소를 하려고 했는데 법무부가 너네 항소 포기해 라고 하면서 사건은 끝났죠. 이 죽음은 누가 가해자인 것일까요? 그런 한편 가해자가 명백하긴 한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죽음도 있습니다. 공군이었던 이해람 중사는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회식을 강요받고 장모 중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뒤 각종 회유, 압박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전에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신고했고 묵살되었죠. 알고 보니 같은 공군에서 비슷한 일이 비슷한 시기에 또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야 드러났습니다. 8월 해군에서도 여성 중사가 성폭행 피해를 입고 생을 스스로 마감했고 그 부대에선 이후 보란듯이 또 한 차례의 성희롱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들이 모두 올 한 해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고 군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면 해결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타인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했을 때 몇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 악마가 나타났다. 악마를 처단하자. 2번, 또 다른 악마가 애초에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돼. 3번, 안타깝지만 그냥 개인의 문제야. 내년 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이전과는 다른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며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 중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천 아동 학대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사건의 제목을 살인죄로 변경하라고 특별히 지시를 내린 장본인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거대 양당 후보들은 국민의 여론에 힘입어 아동학대 근절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태도는 후보별로 조금 다릅니다. 윤석열 후보는 올해 초 통과한 이 법이 기업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킨다며 대통령이 되면 이 법을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 현장을 굳이 찾아서 노동자의 실수가 사고를 초래했다고 말을 얹기도 했죠. 군 성폭행 문제에는 두 후보 다 원론적인 비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은밀하고 폐쇄적인 곳에서 여성이 쉽게 처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 후보는 없었습니다. 성소수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후보들은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은 쉽게 악마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사건에만 열을 올리고 그렇지 않은 상황은 나몰라라 하는 정치는 결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후보의 태도들이 이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도 각자 한 번씩 대입해보시고 후보에 대해 판단해보세요. 내년에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